원화의 미래, 한국 스테이블 코인의 진화오화, 기술의 심장 블록체인과 토큰 설계. CBDC vs 스테이블 코인의 기술적 기반, 디지털 화폐의 심장은 단연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한국은행 CBDC 실험과 민간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 모두 각각 성격에 맞는 블록체인 인프라 위에서 돌아갑니다. 차이가 있다면 CBDC는 허가형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주로 활용하고 민간 스테이블 코인은 퍼블릭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삼는 경향입니다. 한은의 모의 실험에는 카카오의 클레이튼 기반 프라이빗 체인이 사용되었고 참여 기관들의 노드를 거쳐 트랜잭션을 검증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한편 테라 KRT나 오지스 KRT 등 민간 프로젝트는 이더리움 호환 퍼블릭 체인 테라는 테라 자체 메인넷, KRT는 클레이튼 메인넷을 활용했죠. 퍼블릭 체인은 개방성과 확장성 측면에서 유리하지만 거래 혼잡이나 수수료 변동 등 변수가 있습니다. 반면 프라이빗 체인은 거래를 빠르고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외부 생태계와 단절되어 폐쇄망이 될 수 있지요. 결국 한국형 디지털 화폐의 기술 전략은 공공성과 개방성의 균형을 맞추는 데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최근 한은이 이중 블록체인 네트워크 간 연계 브릿지 기술 연구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장차 CBDC와 민간 코인 간 상호운용성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클레이튼, 이더리움, 그리고 새로운 플랫폼, 카카오의 클레이튼은 한국 디지털 자산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클레이튼은 일종의 기업형 퍼블릭 체인으로 트랜잭션 처리 속도가 빠르고 대기업 파트너들이 거버넌스에 참여해 신뢰성을 강조해왔습니다. 테라 사태 이후 클레이튼은 네트워크 업그레이드와 함께 클레이튼 달러 KSD 같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도 시험하며 안정적 스테이블 코인 인프라 구축을 시도했습니다. 2024년에는 라인 LIN이 블록체인과 합병해 카이아 KAIA 체인으로 거듭나는 작업도 추진 중이죠. 이는 결국 국내 빅테크 블록체인들 간 통합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려는 행보인데 향후 원화코인이 이 통합 네트워크에서 운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더리움 에thereum입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스테이블 코인은 이더리움 ERC-20 토큰 형태로 발행되며 DeFi 프로토콜들과 호환됩니다. 한국의 원화코인도 해외 사용자나 글로벌 거래 플랫폼과 연계를 생각한다면 이더리움 상 발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2023년 일본에서 발행된 여러 엔화 스테이블 코인 미쓰비시 UFJ 은행의 프라그맷 코인 등은 이더리움 표준을 채택했습니다. 한국 역시 법제화 후 다양한 체인 버전의 원화코인이 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컨대 KRW, 이더리움 기반 KRW, 클레이튼 기반 KRW처럼 말이죠. 기술적으로 이를 브릿지로 연결해 등가성을 유지하는 과제가 있지만 이미 스테이블 코인 간 교환을 돕는 크로스체인 솔루션들이 발전하고 있어 해결 가능하리라 전망됩니다. 토큰 설계 담보 모델 vs 알고리즘 모델, 스테이블 코인을 설계하는 핵심 기술은 가치 연동 패깅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입니다. 담보 자산 기반과 알고리즘 기반 두 갈래가 있는데 한국 논의는 담보형 일색입니다. 담보형은 다시 법정화폐 예치 담보형과 암호자산 담보형으로 나뉩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당연히 법정 원화를 100% 예치하는 모델이 검토됩니다. 이는 가장 단순하고 안정적인 방식으로 발행사가 은행의 고객 돈과 동일한 원화를 보관해두고 언제든 환전 요구에 응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발행사는 예치금 운용으로 약간의 이자를 얻는 정도 외의 이익 모델이 제한적입니다. 반면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은 별도 담보 없이 시장 메커니즘과 이중 토큰 구조 등으로 가격을 유지하는데 테라가 바로 이 방식이었죠. 테라는 루너와 UST의 수요 공급 조절 알고리즘으로 1달러 패깅을 유지하려 했으나 대규모 자금 이탈 시 대응 실패로 무너진 바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 한국에서 알고리즘형은 사실상 배제되었고 담보 없는 스테이블 코인은 안정적일 수 없다는 인식이 퍼졌습니다. 향후에도 원화코인은 예금 담보형이 주류가 될 전망이며 일부 국채 담보형이나 CBDC 담보형 등 변형 모델이 실험적으로 거론될 수 있습니다. 예, 은행이 국채를 담보로 토큰 발행, 혹은 은행이 보유한 CBDC와 연동해 토큰 발행하는 디포지트 토큰 개념 등 스마트 컨트랙트와 프로그래밍 기능, 블록체인 기술의 묘미는 프로그래머블 머니를 구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앞서 2화에서 소개한 디지털 바우처처럼 돈의 특정 조건과 규칙을 심어둘 수 있죠. 예컨대 자동 이자 지급 스테이블 코인, 만기 도래 시 자동 소멸 토큰, 특정 이벤트 발생 시 동결 등 다양한 논리가 가능합니다. 이는 기존 화폐로는 흉내낼 수 없는 혁신으로 기술적으로 이미 구현된 상태입니다. 다만 이런 기능은 잘 쓰면 효율을 높이지만 자칫 감시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합니다. 한국은행도 CBDC 설계 시 프로그래밍 기능을 최소한으로만 넣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반면 민간 서비스들은 차별화를 위해 독특한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내세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디파이 예치 보상을 원화코인에 붙인다든지 온체인 상장지수 펀드 ETF처럼 특정 자산에 연동된 토큰 등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의 발전에 달려 있는데
한국 스타트업들도 이 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기술을 속속 내놓고 있어 고무적입니다. 보안과 확장성 과제, 기술의 심장 얘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보안과 성능 확장성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그 특성상 해킹에 취약할 경우 대규모 코일런 대량 상환 요구를 촉발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 버그, 프라이빗 키 탈취 등은 항상 경계 대상입니다. 실제로 2024년 초 오지스의 브릿지 해킹으로 1억 달러 상당의 암호자산 유출 사태가 있었는데 이는 국내 스테이블 코인 기술 진영에도 뼈아픈 경험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형식 검증 도구, 보안 감사 강화 등 대책이 업계에 공유되고 있습니다. 또한 결제 시스템으로 쓰려면 TPS (Transaction per Second), 지연 시간 등의 성능도 중요합니다. 다행히 클레이튼 등 국내 기술로도 초당 수천 건 처리가 가능하고 레이어의 기술 도입으로 더욱 개선 중입니다. 결국 디지털 원화의 기술적 기반은 상당 부분 준비되어 있다고 평가됩니다. 다만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당장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가는 별개의 문제겠지요. 다음 6화에서는 전통 은행권의 대응을 살펴보며 기존 금융권이 이 변화에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다음화 원화의 미래, 한국 스테이블 코인의 진화 6화, 은행의 대응을 기대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매일 새로운 글로벌 인사이트 받아보세요.